올 한 해 제주도의 행정기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따져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6년째 동결된 가공용 감귤 수매 가격과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감귤 주스의 원료로 가공된 감귤은 6만 톤. 감귤 생산량의 10%를 차지하지만 수매 가격은 1kg에 180원으로 6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감귤값과 생산 경비는 해마다 올랐는데 가공용 감귤 수매 가격만 동결됐다며 올해는 인상되도록 제주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6년 동안 우리가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가격을 인상을 좀 해달라. 농민이 권리를 행정이 차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다 요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감 갖고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가공용 감귤 수매 가격의 3분의 1을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가공업체들이 적자가 난다며 인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만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행정에서만 다 부담하라고 하면 계속 행정이 이것은 예산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상할 때 행정이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또 난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인 제주 컨벤션 뷰로 직원들이 해외 박람회에 출장을 가서 개인적으로 관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즈니스 상담이라든지 그 홍보관에 이제 상주하면서 있어야 될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인솔자를 비롯한 관광이라든지 패키지 여행을 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13억 원을 들여 드론 92대를 구입해 놓고선 18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수기형 원탁회의를 거친 제주 들불축제가 결국 오름 블로키가 없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들불축제의 상징인 오름 블로키가 27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 제주시는 내년 축제를 건너뛰고 내후년부터 불 없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오름 전체를 활활 태우는 이색 축제로 27년 동안 이어져 온 제주 들불 축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수기형 원탁회의에서 유지 입장이 50.8%로 폐지 41.2%보다 앞섰지만 새로운 대안을 묻는 질문에 불놓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오형훈 지사까지 불놓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시는 축제의 상징인 오름 불놓기를 결국 없애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서 다음 축제 때부터는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오름 불놓기는 볼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속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들불 축제 이름을 유지하고 모형을 태우는 달집 태우기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새로운 형식의 축제 준비를 위해 내년 들불 축제는 한 해 쉬고 2025년부터 시민주도 축제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기형 정책 개발을 청구했던 녹색당은 제주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시민 의견을 제대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이 났을 때 수용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다양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축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제주시.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 없이 제주 들불 축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새로운 축제가 기획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폐플라스틱을 고온에 가열해 일종의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재활용 방식은 최근 도시유전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해마다 수만 톤 발생하는 해양 폐플라스틱을 이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2만 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폐그물과 어구 등 폐플라스틱류로 도내 처리가 어려워 다른 지방 업체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억 원이 넘는 처리비도 부담. 제주도는 날로 늘어나는 해양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응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처리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폐플라스틱류만 골라내 고온으로 가열한 뒤 원유 성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일종의 도시유전 사업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응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친환경 처리가 가능한 민자 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제주도 전체적으로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로 꼽혔습니다. 표선항이 인근에 있어 반경 5km 안에 항구가 위치해야 한다는 사업 조건에 부합하고 해당 마을도 최근 총회를 열어 시설 유치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300억 원과 1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더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투자에 나서기로 한 민간 업체는 친환경공법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고 전북 정읍과 전남 광양에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에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대 수 증가 그런 점도 있고 관광 차원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번 사업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 해당 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에 새로운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104회 전국체전이 시작돼 제주 선수단도 열전에 돌입합니다.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에 배치되는 의료진들입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교육에는 소방당국의 응급구호 전문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깍지를 껴서 팔을 곧게 펴고 내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구급법 등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별 응급구호법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체전 전에 바로 투입 전에 실제로 교육을 받아볼 수 있어서 안심이 많이 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전한 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체전을 만들기 위해 목포시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원본부도 설치됐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의료지원본부는 각 경기장별로 응급처치와 이송, 의약품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목포시 내 병원의 협조로 78명의 의사와 응급진료 경험을 갖춘 98명의 간호 인력도 확보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거든요. 관내 병원이나 목포시 의사회에서 너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족스럽게 확보가 되어서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는 의무실과 함께 간이약국도 함께 운영될 예정으로 안전한 전국체전 개최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한라산 어리목 오목교의 풍경입니다. 올해 첫 단풍이 어제 관측됐습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또 평지보다는 산에서 비가 적게 온 곳에 단풍이 잘 드는데요. 어리목 평균 기온이 12.3도로 작년보다 0.5도 낮았고요. 강수량도 55.5mm 적어서 작년보다 8일 정도 일찍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은 이달 중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동부 지역 성산은 아침 기온 15.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들면서 온화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8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산간 지역 성판악은 10도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동부 지역 16도, 북부 지역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꽤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가을볕이 따스하겠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선박 운항도 양호하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으로는 너울이 밀려와서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반짝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제주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와 구글 클라우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베이뷰 캠퍼스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주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AI 챗봇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실제 해녀가 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마을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내일부터 20여일 동안 제주시 구자읍 세와리 인근에서 카름스테이 해녀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시간 남짓 짧은 해녀 체험에서 벗어나 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고 3박 4일 동안 제주 해녀와 함께 물질 체험과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은 물론 마을 장터에서 해산물 판매도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난해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가운데 BC카드 사용자 2,700여 명의 결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1% 늘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관광객 1명당 하루 평균 16만 원을 사용했는데 코로나19 이전 56%에 달했던 면세점 소비 비중이 20%로 줄어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전 성산포 수협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산포 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범죄는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도 땅콩이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도 땅콩 신품종 시범 재배 지역에서 첫 수확 보고회를 열고 20년 넘게 같은 품종을 재배해 종자 퇴화가 나타났다며 오는 2025년까지 신품종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품종 땅콩은 우도의 강풍과 해풍에 잘 견디며 기존 품종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올레산 함량이 2배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호황을 누렸던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이용객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17만 5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19.7%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외국인 이용객이 27.2% 줄며 급감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제주를 찾았던 골프 수요가 해외로 발길을 돌린 걸로 분석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